집을 사고 건물 사고 요 단계를 한 번은 밟아보면 요 다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가 로드맵을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반갑습니다. 연구명 부동산 연구소 홍소정입니다. 오늘은 의사의 300억 재테크 로드맵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500억 로드맵 말씀하셨었는데 왜 갑자기 300억이 됐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0억 로드맵을 얘기하면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은 너무 부담될 것 같아. 300억은 만만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다음번에는 100억도 찍을 거야. 첫 번째로는 부채 포함 자산이 300억이 되고 시간이 지나서 순자산 300억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단 말이에요. 금융투자랑 이 부동산 투자랑의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샀다 팔았다 언제가 고점이냐 저점이냐 막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근데 이제 건물 투자는 이거랑 다른 게 부채 포함 300억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순자산 300억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우량한 부동산을 샀을 때 이상한 얘기 듣고 냅다 팔지 않고 괜찮은 위치 제대로 선택을 해서 가만히 갖고 있으면 부채 포함은 300억이었는데 얘가 부채 포함 500억이 되면서 순자산 300억이 됐네 라는 과정을 갖게 되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게 진짜 말이 돼 하는 분들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야 그럴듯한데 하는 분들은 그 경험을 직접 경험했거나 아니면 간접 경험한 거예요. 직접 경험은 대부분 집으로 했을 겁니다. 집을 제대로 산 분들 중에는 최근에 2, 3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집을 하나 사서 갖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괜찮은 위치에. 괜찮은 위치라고 하면 강남에 집 20년 전에 사서 손해본 사람 있을까요? 10년 전에 사서 손해본 사람 있어요? 그때 가격보다 떨어진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2, 3년 만에 또 일어날까? 그건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2, 3년 동안 있었던 일이 앞으로 5년, 10년 동안에만 있어도 제가 아까 말한 그 과정이 된단 말이에요. 우량한 거를 제대로 잘 산다. 그리고 기다린다. 그리고 내가 기다리면서 돈이 또 모이면 하나를 더 산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산이 불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뭐 현금이 있고 없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현금 보유로 부자를 따지는 거는 뭐 그거는 사실 뭐 아무 의미가 없죠. 순자산이 얼마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매달 나오는 소득으로 내 생활이 충분히 영위 된다. 안정감이 들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내가 뭔가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걸로 생활이 되고 강제 저축이 된다. 내가 쓰려고 하는데 다 쓰질 못하겠어. 그 뒤에는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나오는 걸로 내가 최대한 썼는데 들어온 거에 10%밖에 못 썼어. 뭐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안정감이잖아요.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점점 자산이 불어나는 것. 네, 그 단계 중에 하나로 오늘 이제 300억이 되는 방법을 얘기할 텐데요. 일단은 처음에 부동산에 입문하게 되는 경우가 집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월소득이나 월저축이 1억이 되는 의사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빠르면 30대 후반 정도에 마음에 드는 집을 삽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우량한 아파트, 그러니까 대장 아파트에서 40평대 이상이면 대부분의 경우 그 정도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40대 초중반에 그 정도를 사게 됩니다. 물론 이게 서울이냐 강남이냐 아니면 지방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0대 후반이냐 아니면 40대 초중반이냐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를 가기가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집을 하나 사고 그 다음 집 하나 사고 그 다음 집 하나 사고 전세 끼고 하나씩 더 사가면서 그냥 자산을 불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했던 방식이죠. 근데 그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입자들이 한 번에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그건 망하는 거잖아 하면서 안 했던 분들이 있고 누군가는 우량한 걸 사면 세입자 안 들어올 일은 없어. 그럼 우량한 아파트는 뭐야? 학군이 좋고 뭐 교통이 좋고 직장 가깝고 하면은 그거는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면서 했던 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좀 더 턱이 커졌어요. 왜냐면 지금은 집을 하나 사놓고 그 다음에 집을 사기가 어렵죠.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세금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집값이랑 건물값이랑 갭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이전엔 한 번 했던 거를 반복하면 됐어요. 그럼 부담감 없이 해왔죠. 근데 이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30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 다음 걸 보려고 하니까 100억이에요. 이게 내가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로 넘어가야 우리가 300억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로드맵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해요. 집을 하나 사고 그 다음 건물 사고 그 다음 건물 샀어요. 그냥 기다려요. 내지는 집을 사고 건물 하나 사고 좀 오래 기다려요. 얼만큼이요? 뭐 길어봐야 10년? 강남에서 집 30억짜리 하나 사고 그리고 건물 한 100억짜리 샀어. 그러면 부채 포함 130억 됐지. 10년 기다리면 이거는 300억은 되겠죠?
집 사고 건물 사고 또 건물 하나 샀어요. 세 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10년 안 걸리고 애초에 그 정도인 상태에서 부채 포함 자산 300억이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몇 년을 기다리면 순자산 3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로드맵이에요. 그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무조건 되는 건가요? 안 되기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경제 공황이 온다거나 뭐 정말 힘들어지거나 뭐 규제가 엄청나게 생긴다, 사유재산을 뭐 인정 안 한다, 막 이러면은 뭐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집은 규제해야 될 대상이야. 의식주에 들어가니까 건물을 이걸 규제할 대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온 국민이 집은 하나씩 필요해, 건물 하나씩 필요해?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렵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를 만든다? 그러고 나서 기다린다. 그 대신 이 건물 자체가 아주 우량한 건물이어야지. 집도 그런 집이어야지. 그렇게 해서 두세 개가 있으면 그냥 순자산이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기술을 쓰고 특별히 뭘 많이 알아야 되고 여러 번 뭐 신경을 써서 해야 되고 사고 팔고 많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량한 걸 확실히 사서 간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빨리 사면 빨리 살수록 좋을까요? 내가 건물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 근데 지금 시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기다렸다 사야지 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는 지금 상황에서 일단 찾아봐야지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같은 상황으로 귀결될 수도 있어. 내가 막 찾아봤는데 우량한 게 없어서 시간이 갈 수 있는데, 누군가는 지금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알아보는 거를 미루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시간이 가는 건 괜찮아. 근데 이렇게 해서 시간이 가는 건 안 괜찮지. 내가 지금 상황이 됐어. 알아보니까 정말 괜찮은 게, 우량한 게 있어. 그럼 당연히 빨리 사야 돼. 자금이 있는데 그냥 기다리고 시간을 흘려버린다는 거는 나는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우량한 건물, 그리고 우량한 건물을 적정한 가격에 사는 거는 어느 시점에도 나올 수가 있어. 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는 그거는 글쎄라고 생각해. 그리고 어떤 시기가 정말 최저점이었다는 걸 안다는 거는 시간이 지나야지만 알 수 있는 거잖아. 몇 년이 지나봐야 안단 말이야. 그렇지 않고서 그 시점을 맞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알아보면서 정말 우량한 게 없어서 시간 간다.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이제 집을 샀고 이제부터 월 1억씩 저축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30억 모이는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 2년 반 정도면 30억이 모이잖아. 그럼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알아봐야 돼. 적어도 우리가 남은 날짜가 1년 안에 모인다 하면 그때부터는 알아봐야지. 내 수중에 이미 한 10몇 억은 있을 거 아니야. 20억 내지는. 그럼 그 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잔금 시점이 그 시점쯤에 맞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1년 전부터는 알아봐 줘야 그게 시점이 맞지. 모으고 나서 예를 들어서 알아보는 건 늦다고 생각해. 그 기다리는 동안 뭐 예를 들면 10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해보면 원금을 갚아나가면서 그 뒤에 연금처럼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예,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건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난 자산을 더 불리고 싶어. 내지는 나는 그거보다는 그냥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면 충분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갚으면 돼. 근데 나는 자산을 더 불리고 싶다 하는 사람은 당연히 돈을 모아서 하나를 더 사야지. 예를 들어서 1번 건물을 30억 가지고 70억 대출해서 샀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억씩 모아서 2년 모아서 24억을 모았다고 쳐. 그러면 2년 반이면 30억을 모으겠지? 그러면 30억 모은 걸 가지고 내가 하나를 더 살 수 있고 갚을 수도 있잖아. 한 7년 정도면 이거 다 갚을 수 있단 말이야. 잘 생각해봐. 시간이 지나면서 시세가 높아질 거 아니야? 이미 얘는 내가 갚던 안 갚던 시세는 높아져.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를 더 샀어. 그럼 두 개가 높아지겠네? 그러면 대출이 나중에 엄청 많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치? 그렇게 되면 대출이 막 몇백억 돼가지고 그거 감당이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성급한 계산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걸 안 해봐서 하는 얘기야.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25년에 건물 하나 샀어요. 그럼 얘가 2030년이 되면 시세가 어느 정도 올랐겠죠? 뭐 보수적으로 100억짜리가 뭐 150억 됐다고 칠게요. 5년 동안 뭐 1.5%, 뭐 1.5배 정도 됐다고 칠게요. 그럼 내가 28년도에 하나 더 샀어요. 그때도 100억짜리 샀다고 치고 얘도 또 70억 대출이겠죠? 그럼 얘가 28년 되면 또 1.5배 됐다고 칠게요. 첫 번째 샀던 게 25년 됐을 때 부채 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죠. 100억짜리에서 70억 대출했으니까 70% 대출이었는데 얘가 150억이 되니까
150억에 70억이면 50% 미만이 되겠죠. 얘가 시세가 올랐다는 거는 그냥 시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월세도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커버하고 남는 상황이 오겠죠? 그 다음 거, 얘 28년에 샀어요. 28년에 사서 32년이 됐어요. 같은 상황을 맞게 되겠죠? 근데 첫 번째 건물은 대출 비율이 50%가 아니라 40%나 30%로 더 떨어지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처음에 건물 샀을 때 대출이 70억 있었는데 그 다음에 300억, 400억으로 늘면 어떻게 난 그건 부담되는데, 이 생각은요, 그 저변을 생각해보면 대출이 70억일 때는 부채 포함 자산이 100억이었는데 대출이 300억이 되니까 부채 포함 자산이 700억이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산이 많이 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면 대출이자를 어떻게 해? 그 상태에서는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이 감당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가봤을 때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강남에 건물을 몇 채 갖고 있거나 500억대, 1000억대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상황을 이미 다 맞은 거예요. 물론 지금 예를 들어서 자금이 100억이 있어요. 아니면 200억 있어요. 그래서 300억짜리, 500억짜리 내지는 7, 800억짜리 산 분들이 월세 받아가지고 대출이자 내니까 난 좀 모자라서 내가 계속 내고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시작부터. 근데 이분들이 몇 년 있으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물 중에 감당 못해서 판 사람도 있다던데, 처음부터 감당 안 될 상황에서 사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30억이 있고 100억짜리 살려고 하는데 월 저축액이 한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사면 안 돼요. 커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야 된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자산 상승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시기에도 자산이 상승하는 시기에 상황이 안 되는데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되는데 했다가 완전히 본인 업이 잘못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무리한 뭔가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뭘 해도 잘못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논외로 하는 게 맞고, 내가 상황이 된다, 그런데 자산을 불리고 싶다 하는 분들이 300억을 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집을 하나 사고 그 다음 건물 하나 사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내가 좀 더 빠르게 해보고 뭔가 하는 느낌을 받고자 이거저걸 막 해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손해보고 시간 가고, 그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고 이러면서 그 뒤에 건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데, 그런 걸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집 하나 사고 건물 2개 사고 그냥 기다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집 하나 사고 건물 2개 사면 처음 시작부터 부채 포함 자산이 3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집 사는 시기, 첫 번째 건물 사는 시기, 두 번째 건물 사는 시기가 다르긴 한데, 요렇게 만들어지는 시점에 이미 부채 포함 자산이 30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몇 년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 첫 번째 건물 사고 두 번째 건물 사는데 또 텀이 있으니까. 그리고 집을 사고 건물 사고 요 단계를 한 번은 밟아보면 요 다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가 로드맵을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처음 집 사고 지금 헤매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월 저축액이 1억이 넘어가면 집 안 사고 건물부터 사도 됩니다. 물론 내가 자녀가 있고 애들 교육 때문에 난 집을 사야 돼. 그럼 사야 돼요.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사야 되고 그거는 상관이 없다. 그런 분들은 건물부터 사는 게 훨씬 더 빨리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물어본다면, 집 30억짜리 샀어요. 30억 가지고 100억짜리 샀어요. 똑같이 10% 오르면 얘는 10억 오르고 얘는 3억 오르잖아요. 그렇죠? 2배 되면 얘는 60억 됐고 얘는 200억 됐잖아요. 실제로 강남에 4, 5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2배 돼서 둘 다 기분 좋죠? 이 사람이 이걸 알면 기분이 좋죠? 물론 우량한 것을 선택한다는 건 기본이에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할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엉뚱한 거 사서 올라가길 기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대로 된 곳에 투자를 확실히 하는 것, 이게 말은 쉬운데 참 어렵단 말이에요. 집은 우리가 뻔히 알 수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좋은 지역 뻔하잖아요. 그렇죠? 집값 제일 높은데 어딘지 다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대장 아파트 뭔지 알아요. 로얄층, 로얄동 알고 있어요. 부동산 가서 물어보거나 전화만 하거나 검색만 해도 다 알아요. 그럼 그거 얼마에 살지는 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신은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 30억이나 50억이 거기에 투자되는 게 두렵고 걱정되지만 감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건물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얘가 200억인데 왜 200억이지? 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말 확신을 갖기 위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아파트 알아보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알아봐야 돼요. 정말 많이 와봐야 되고, 정말 이 임차인들이 맞는지, 상황들이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위치가 정말 확실한 위치인지, 그래야지 여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 강력한 확신이 있어야. 200억짜리 살려면요 200억어치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걸 사면 그 로드맵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배 타잖아요. 바닷가에서 바람 불 때 배 타고 있으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강에서 바람 안 불 때 노를 저어야 가잖아요. 그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위치에만 건물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 아까 말한 그 로드맵대로 안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누군가는 돈만 있으면 건물 살 수 있잖아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본인 수중에 만약에 200억 있다고 칠게요. 200억? 200억 쳐봐. 양이 좀 많은데 200억 박스로 갖고 있어. 행복해요. 자, 행복해. 자, 그 200억 야 1박 2일만 맡아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10억이라도 너 1박 2일만 맡아줘. 있어? 가족도 못 믿어요. 어때? 그거나 똑같아. 얘한테서 그만한 확신이 있어야 그 돈을 넣는단 말이야. 이 입지에 이 건물에 그만한 확신이 있어야 이걸 살 수가 있어. 돈만 있으면 건물 살 수 있지 하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빌려줄 수 있지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 친구한테 몇십만 원 빌려줄 수 있겠지. 100% 확실해. 그래도 쉽지 않아. 건물 투자도 그런 거야. 로드맵은 정말 단순해요. 실제 실행이 되면 그거는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바람 불면 배 가듯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물을 찾는 것이 어렵고 그 건물에 확신을 갖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다, 시작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만 해결이 되면 이거는 안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우량한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 뭐 강남에 뭐 30억에서 뭐 한 100억 내외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 뭐 3, 4년 전에 사신 분들, 그분들 중에 그 기간 동안 내가 재테크 열심히 한 것과 부동산 빼고요. 재테크 열심히 한 것과 집값 오른 것과 비교해 보세요. 뭐가 월등한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집 같은 건물을 하나 더 산다. 순저산 300억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게 로드맵은 참 단순하지만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뭐 다이어트나 뭐 운동이나 뭐 이런 것과 같이 좀 피해서 다른 걸 가려고 막 노력하지만 다른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로드맵을 왜 주저할까요? 사람이 요 상황 정도 된다는 게 보통 40대 초중반 정도는 돼야 이 상황을 맞을 수가 있거든. 그럼 그때 지출 쪽에 재미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아니야 좀 더 있다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 모든 게 다 결국에는 내가 그 결정을 하기가 부담되니까 내지는 그 정도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자금이 작다고 느끼거나 내가 이거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하는데 그 실제 해봐야 됩니다. 시간이 없고 바빠도 건물주가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 그래서 실제로 되는 분들이 많잖아. 의사인 분들 중에도 바쁜 분들도 있고 바쁘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쁘지 않은 분들은 본인이 직접 해서 하는 걸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찍어놓은 의사 재테크 로드맵이나 강남 빌딩에 관한 영상들을 한번 보시고 실제로 공부를 해서 그리고 제가 올려놓은 여러 가지 정보집 같은 것들을 보면서 직접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본인 대신 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을 만한 누군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정도를 찾아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300억 건물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요? 지금 강남에서 300억 건물 300억 정도 된다면요. 흔히 의사분들은 메디컬 빌딩을 가장 원하지만 완전 메디컬 빌딩처럼 멋있고 막 크고 막 이렇게 되긴 좀 어렵고요. 그러더라도 이제 뭐 작은 병원들이 좀 들어있는 건물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300억 정도 되면 그래도 이 위치는 괜찮은데 잘 몰라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치에서 건물 규모나 이 두 가지가 다 그래도 괜찮다 하는 정도의 건물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요, 제가 연구명 부동산 연구소에 써놓은 의사의 500억 강남 빌딩 로드맵을 꼭 읽어보세요. 의사라면 그 글을 보시면 많이 공감하실 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훨씬 더 깊게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글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의사인 분들이면요. 그리고 월 소득이나 저축이 1억 정도 되는 분이라면요. 의사의 강남 빌딩 500억 로드맵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억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떡하죠? 네, 1억이 아직 안 되더라도요. 내가 월 소득 1억을 만들겠다 하는 분들, 그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그걸 보시면 내가 어느 단계에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어디구나. 이거를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의사 선배나 동료나 후배들한테 서로 주고받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금전적인 것들은 서로 예민하기 때문에 의사인분들은 서로 얘기하기를 꺼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 아주 공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 물론 재테크 얘기를 하는 그룹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안 하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의 300억 재테크 로드맵을 얘기해 드렸는데요. 단순하지만 이걸 하기 위해선 저변에서 여러 가지 확신들이나 알아보는 것들과 정보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확실한 건물만 산다면 뭐 진짜 바람에 배가 가듯이 편안하게 자산 증식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